부터 대지까지 우리 유 1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치사3의 우리의 훈남이신 신주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지난번 한전 1탄이 너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댓글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문과 쪽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2주 전에 한전 필기시험 끝났고요. 기존에 이제 휴노에서 많이 냈는데 이번에 행간에서 냈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관문이 면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거를 주로 말씀해 주실 것이죠? 일단은 한전을 처음 면접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면접의 프로세서라든지 경쟁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전 면접이 기본적으로 구조화 정형화되어 있는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그 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면접이라는 개념 한전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 방향 살짝 말씀드리고 면접장 들어갈 때 간단한 예전. 많은 친구들에게 오늘 또 한전 꿀팁을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라 팩 체크!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1번 면접 일정하고 프로세스 소개. 두 단계 거치시게 됩니다. 첫 네. 번째는 1차 직무 면접이고 2차는 종합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쪽에 좀 더 가까운 면접입니다. 1차와 2차 선생님 다른 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직무 면접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11월 11일부터 15일 요 기간 중에 이제 일정이 배정이 되게 될 것이고 네. 경쟁률이 약 1.66대 1인데 쉽게 얘기해서 1차 면접 때는 3명, 4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한 팀에 들어간 3분 중에 꼴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꼴찌만 안 하면은 1차 직무 면접을 통과할 수 있고 직무 면접이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보게 되는 거고 11월 11일은 빼빼로 되니까 선생님 뭐 하세요? 2차 면접의 경우에는 1차 면접보다 1.5배수에서 1배수를 뽑는 종합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보다 경쟁이 조금 더 낮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네. 1차 면접 때랑은 다르게 한 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접관분들이 3분 혹은 4분 계시고 여러분들은 한 분씩 들어가시게 됩니다. 1대 다네요. 2차 면접이 이름이 종합 면접이에요. 이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름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겠지만 1차 면접은 아무래도 전공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이 될 수 있다. 2차 면접은 약간 인성 쪽에 비중이 높다. 네. 제가 비중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차 면접을 할 때 직무 면접이니까 전공 관련된 부분만 준비를 해갔다가 끊고 다칠 수 있다. 실제로 1차 면접에서 인성 관련된 부분도 물어봤던 경우도 충분히 있거든요. 직무 면접이지만 인성도 중요하고 종합 면접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지식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비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전에 서류를 지원했던 학생이 어마무시했다면서요. 굉장히 많았는데 직무가 다양해서 전부 다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무직과 정기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무직 지원자 인원이 공시된 자료에 따르자면 1,833명. 1,800명이요? 네. 전기직의 경우에는 5,997명. 사무직은 선발이 몇 명이죠? 전국이랑 지역 같이 포함해서 92명. 총 100대 1 정도. 전기 학생들은 6,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결국 뽑는 학생들이 전국이랑 지역 같이 포함해서 222명. 220명, 그러니까 30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100대 1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힘든 경쟁이 맞긴 맞아요. 근데 네. 문과 쪽 분들은 공공 쪽에 필기 경쟁률 5대 1, 3대 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무 범위 넓히셔야 됩니다. 취업 사이트를 듣는 친구는 절대 안 떨어질 수 있게끔 합격 꿀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면접은 굉장히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크게 3가지 틀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관련된 이론 지식을 묻는 부분들. 전공 관련된 이론 지식 하나, 두 번째는 한전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구조들. 관심사항이나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력이라든지 네. 인성 관련된 부분을 묻는 인성,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전공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념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는가? 변압기 손실 종류와 무분화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운동기란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해 보라. 피오리 호프 법칙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보라. 어떤 개념이랑 정의랑 장단점, 차이점, 이것은 여러분들의 지식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살짝 첨언드리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기초 그냥 외워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한번 칠판에다 혹은 말로라도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 변압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멘트를 할 때 면접관인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그 개념은 이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묻는 말에 즉답할 수 있는 멘트를 한번 뱉으시고 이런 영역,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활용도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거 두세 문장, 직무 관련된 부분이나 조직 멘트나 로열티 멘트 이런 것으로 마무리 지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한다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슈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보고 가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스마트 그리드. SBDC에 대해서 네.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한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멘트 덩어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 개념이 한전에서 바라는 최종적인 모습이 전기 전력적인 부분들을 정보통신기술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스마트 그리드인데 네. 마이크로 그리드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마이크로 그리드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자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는 점 이런 점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라는 부분들이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ESS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류를 송전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HVDC 이런 점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도 빛가람들이 대표가 되게 되겠죠. 지금 죄송합니다. 웃어서 지금요. 재생 속도가 1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2배로 돌리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는 좀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네네. 수소경제 관련된 수수경제, 예.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맞습니다.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개념들 한전에서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이슈나 관심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비가 돼 있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면접할 때 예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면접에서의 본질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회사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팩트. 두 번째, 이 회사 직무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팩트. 팩트. 세 번째는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대학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팩트. 그리고 이 회사 직무,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다는 팩트. 다섯 번째는 조직생활, 협업 능력, 사회적 적응력이 강하다는 팩트. 회사에서는 조직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2가지 혹은 3가지 터치하는 답변이 나가게 된다면 면접을 예의 있게 준비해온 친구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면접장 들어가실 때 인사 담당자가 안내해주는 경우도 계시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입구 쪽에서 간단하게 목내라고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리에 서셨을 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바닥으로 깔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하고 올려오는 식으로 하면은 괜찮은데 같이 들어간 팀이랑 이렇게 웨이브를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이제 넥타이도 좀 봐주고 하면서 맞춰서. 하자. 그리고 자리 먼저 앉지 마시고요. 이제 앉으시라 얘기하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 나오실 때는 의자 정리해 두시고 문 쪽에서 간단하게 목례하시고 나오신다. 그 한 팀의 분위기도 굉장히 경력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한전 지원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쟁률이나 지원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경쟁률 높은 부분에서 내가 통과하려면 뭐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략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연봉도 있고 밸류도 있고 워라밸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낮은 회사에 간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으면서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방향성 전략이 있으시면 접근 속도나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이 수치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좋아요 구독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취임부터 퇴직까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사이다의 우종석 신주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앉기 키우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방석 깔아줬구나 니네가. 어쩐지 내 앉기가 꽤 커져가지고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이것들 고마운데 싫으네.